애들도 아니잖아. 자, 카드 줘봐. 패드 줘봐. 5,000원, 만원. 너 이거는 위조지폐다. 네? 거기 문 닫어. 문 닫고 같이 들어와. 자, 거기 피면요. 어디 보시면 되냐면 206페이지. 네, 들어오세요. 아니 저기 말씀드린 아, 저요. 이거는 이제 없는 거다. 싸가지가 없어. 돈이 하나 없구나. 아니 지금 중간에 끼는 너 지금 왜 기아스 들어오실 때는 내가 눈을 쳐다보고 있어. 아 외로우지. 나 몰랐어. 돈 받으라 그랬잖아. 나도 몰랐어. 근데 그걸 발로 이렇게 차니까 이상하잖아. 뭐가? 나 왼손이 나오는데. 싸가지 없고 여기 손을 이렇게 밀었었는데 저 싸가지 없어서 손은 안 되나? 말하는 거. 손으로 밀 수 있잖아. 손은 안 된다니까. 그럼 밀어봐서 하면 되지. 아, 싸가지 없어. 이 치마는 왜 하나 이거 하나 먹는 라면으로 자, 봐. 이거 봐. 여기에서 보시면요. 여기에 있는 게 홀로그램이라고 해가지고요. 실제로 여기에서 보시면 각도를 다르게 하면 여기 이제 색깔이 좀 보여요. 그 그림이 어디에 그려져 있는 거냐면 206페이지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게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진짜 카드면. 그 다음에 지폐도요. 이게 있어요. 어디냐면 205페이지. 205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있는 요게 요거구나. 요거 보시면 여기에서도 각도를 다르게 하면 요게 색깔이 이렇게 보입니다. 나타나요. 이것도 여기에서 간섭이 일어나게끔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각도를 이렇게 확 했을 때는 완벽한 회색으로 보였다가 이렇게 하면은 좀 다르게 보이거든요. 이렇게 하면 됐어요? 네. 요것도 여기서 빛의 간섭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간섭이 안 일어나는 돈이 위조지폐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간섭이라는 거를 일으켜서 얘기할 수 있다. 집에 가서요. 목욕탕에 가면 이렇게 거울이 있고요. 거기다가 비눗방울로 막 비눗방울을 만들어서 여기서 흘러내리게 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중력 때문에 아래쪽으로 흘러내리니까 아래쪽이 두껍습니다. 그러면 빛이 집에 있는 형광등의 빛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파장이 나갈 건데 그 중에서요. 요만큼의 두께가 파장의 길이와 이제 비교하거든요. 그래서 요 두께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이 있고 요 두께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색깔이 있어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빨주노초 파남보, 빨주노초 파남보가 반복됩니다. 그래서 무지개 색깔이 나타나거든요. 이것도 얇은막 간섭이라고 하는 간섭구가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자, 그래서 요런 것들이 나타난다. 그러면 요거 가지고 잠깐만 문제 몇몇 개만 풀어보자. 그 중에서 207페이지 탐구 보여? 이거 가지고 실험해서 애들 자소서 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잘 읽어보시고 우리가 이걸 실험으로 할 수 있는지. 그래서 파장의 길이가 긴 소리하고 짧은 소리 중에서 간섭이 일어나는 간격들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파장도 한번 수치적으로 계산해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게 자소서 내용이거든요. 자, 그래서 넘겨보시면 지금 내려가 가지고 있는 212페이지에 1번부터 10번까지 1번부터 10번까지요. 그래서 10문제만 풀어보고 빛의 이중성으로 가자. 해봐.
거랑 다른 얘기야? 네. 받아가. 혹시 언제? 일단 끝나고 받아가야 되지 않아? 그리고 너네 5월 1일 날 보는 사람들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는 거 알지? 네? 5월 1일 날 시험 보는 사람들은 토요일 날 와서 직보 프린트 풀어야 되지. 저기 다 써져 있잖아. 저기 여기. 아무도 네, 5월 1일. 수학도 왜요? 어? 수학도 똑같아요. 아니, 과학. 과학만. 그날이 첫날이라서 할 수가 없어서. 지금 내일 하는. 너 지금 어떻게 하는 너 왜? 응? 아니.
보시면요. 1번은 간섭했을 때 진폭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지금 나로하고 돌이 만나요. 그러면 진폭은 얼마가 될까요? 2m요. 됐죠? 위쪽 방향으로 2m니까 플러스 2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다음 배 현상과 관련된 게 뭐냐라고 했습니다. 중첩이 끝나면 각 파동은 원래 형태로 돌아가는 거죠. 이걸 뭐라 그랬어요? 파동의 독립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책마다 좀 달라요. 아예 합성파를 그려서 나온 책도 있더라고요. 네. 자, 첫 번째 가는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진폭을 몇 배 되게 그리면 되겠어요? 2배 되게 그리는 그림 그리시면 돼요. 보강 간섭. 근데 나 같은 경우에는 반대 위상기계 만났으니까 상세 간섭 그냥 찍 줄 그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가는 보강 간섭, 나는 상세 간섭이야 라고 얘기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요. 그림 가는 물결파의 투영판에서 진동수와 진폭이 같을 때 물결파를 발생시켰을 때 나타나는 무늬에서 밝고 어두운 무늬가 반복되는 것들을 나타낸 건데요. 그 중에서 가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걸 그린 거예요. 네. 그 점들만 나타낸 건데. 자, 두 물결파가 같은 위상으로 만나 보강 간섭이 일어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나는 보강과 보강의 사이만을 점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얘네들은 반대 위상이 만나 상세 간섭이 일어나요. 그럼 보면 봐봐. 지금 현재 가는 보강이 일어나. 그러면 잠시 후에 이 지점은 계속 보강이니 아니면 상세가 일어나니? 계속 보강이요. 그 위치는 경로차가 항상 한 파장만큼만 차이나는 지점 또는 두 파장만큼만 차이나는 지점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도 이 부분은 계속 보강 간섭만 일어납니다. 됐어? 나는요. 시간이 지나도 계속 그 지점은 상세 간섭만 일어나요. 지금 현재 상세였다가 그 다음에 보강 이런 일 없습니다. 알겠어? 경로 차이에 의해서 결정된 부위야. 알겠냐?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5번 보시면 A에서는 소리가 더 크게 들려요. 그랬으니까 A는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이고요. B에서는 소리가 작게 들려요. 라고 했으니까 B는 상세 간섭이 일어나는 지점입니다. 네. 되겠니? 이렇게 되고요. 그래서 소음 제거할 때는 B의 성질을 이용하면 돼요. 라고 하시면 되죠. 자, 6번 볼게요. 빛의 경로와 스크린에 생기는 간섭 무늬를 나타낸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가는 보강, 그 다음에 나는 뭡니까? 보강, 그 다음에 다는 상세를 그린 겁니다. 자, 그 중에서 기억, 보강 간섭할 때 빛의 밝기는 밝아진다. 밝기가 변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세 간섭할 때 빛의 밝기는 어두워진다. 맞는 거고요. 보강 간섭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은 빛의 경로차가 반파장의 짝수배이면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기억력을 되게 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는 비누방울 같은 이제 얇은 막에서 일어나는 간섭입니다. 자, 얇은 막 간섭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 보시면 위의 현상과 관련된 빛의 성질은 간섭 효과예요. 자, 두 번째, 이 현상에 대해서 설명한 것 중에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는데 빛의 막의 두께는 아래쪽이 위쪽보다 두껍다. 왜? 중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두 번째, 비누막의 두께에 따라서 나타나는 색깔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왜? 파장의 길이가 다 다르니까.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비누막에 빨간색을 비추면 무지갯빛이 된다? 아니요. 빨간색은 빨간색까지밖에 안 일어나요.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 무반사 코팅이라는 게 반사되는 빛을 최소화시키는 거거든요. 흡수를 많이 시키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무반사 코팅을 한 렌즈를 이용한 안경은 어느 것입니까? 라고 하는 거니까 어떤 거예요? 나죠. 무반사 코팅에서 적용된 파동의 성질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 얘는 간섭이니까 소음기, 그 다음에 홀로그램 이미지 이런 것들이 간섭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9번 보시면요. 파동의 간섭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을 모두 고르세요 라고 했어요. 뭐 골랐어요? 하나. 기억하고 니은, 네? 그 다음에 리을도 있는데요. 모로폴라비? 네, 리을드. 네. 그러면 기억, 니은, 리을이에요? 네. 네. 이런 것들. 자, 그 다음에 10번 보시면 현악기를 연주할 때 줄을 진동으로 소리가 나며 울림통이 함께 울림으로써 더 큰 소리를 내기도 한다. 자, 이런 것들은 파동의 뭡니까? 간섭이죠. 됐어. 그래서 간섭은 이런 것들이 있다. 214페이지부터 개념 적용 문제는 집에 가서 풀어가지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파동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다 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넘기시면 드디어 여러분들이 궁금했던 232페이지 빛의 이중성, 그래서 광전 효과가 나옵니다. 이 광전 효과에 해당되는 것만 배우면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빛이 파동성도 가지고 있고 입자성도 가지고 있는데 도대체 파동성과 입자성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머릿속에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개념을 갖게 되는 거죠. 자, 그럼 그 중에서 볼게요. 자, 빛은 파동성도 띠고 있지만 사실은 입자성도 띈다. 그 입자라는 성질은 평상시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물질과 충돌하는 그 순간에 입자의 성질이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배워야 되는 건 바로 빛의 입자성이야. 이걸 실험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고요. 그 사람이 한 실험을 우리가 광전 효과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운 것처럼 빛은요 파동이거든요. 자, 빛이 파동일 때요. 이 빛이 파동일 때 실제로 빛은요 뭐가 있냐면 색이 있고 밝기가 있잖아요. 빛은 두 가지 성질이 있는데 빛의 밝기와 빛의 색깔이에요. 근데 이게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 했어요?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뭘까요? 이게 진동수죠. 그래서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게 진동수라서요. 빨간색의 진동수를 1이라고 하면 초록색의 진동수는 10, 파란색의 진동수는 100 이런 식으로 진동수를 변화시키면 빛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의 색깔을 변화시켜서 진동수를 다르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됐죠? 자,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뭐라고요? 이거는 진폭이라고요. 그래서 진폭을 변화시켜서 밝기를 변화시키는 걸 지금 간섭 효과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봤단 말이죠. 됐죠? 자, 근데 빛이 만약에 입자라면 뭐가 달라? 라고 하는 거예요. 빛이 입자여도요. 됐어? 그 순간 빛은 색깔도 있고 밝기도 있단 말이야. 빛이 입자여도. 그러면 입자성을 띠고 있는 그 순간에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뭘까? 똑같습니다. 진동수입니다. 빛이 입자여도 빛의 색깔을 결정하는 건 진동수야. 그러니까 빨간색의 진동수보다 초록색의 진동수가 훨씬 더 큰 거고 그거보다 파란색의 진동수가 훨씬 더 큰 건 변화가 없어. 똑같아. 그러니까 색깔을 변화시킨다는 건 진동수를 변화시킨다는 거고 진동수를 다르게 했다는 얘기는 빛의 색깔을 다르게 했다는 얘기야. 같은 말이야. 자, 그러면 밝기는 이게 달라요. 실제로 빛이 입자일 때는요. 밝기를 결정하는 게 진폭이 아니고요. 바로 빛의 입자. 우리 빛의 입자를 부르는 말이 있는 거 아세요? 빛의 입자를 뭐라 합니까? 빛광자, 입자, 작자 써서 광자라고 해요. 그래서 빛의 입자를 광자라고 하는데 빛의 밝기는 뭘 얘기하냐면 광자가 몇 개 왔어? 광자수예요. 광자수예요. 진폭하고 전혀 상관없어요. 광자수라고요. 그러니까 똑같이 붉은색의 빛이 있는데요. 붉은색의 빛이 있는데 흐린 빛이 있고 눈부신 빛이 있다고 치자. 그 중에서 흐린 빛은 광자가 한 개 온 거라면 눈부신 빛은 광자가 100개 온 거예요. 그래서 눈부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아? 이런 식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빛이 파동이냐 입자냐를 우리가 실험하려면 색깔로 실험해야 되니 밝기로 실험해야 되니? 밝기로요. 둘의 차이가 있는 이걸 가지고요. 빛이 파동이야 입자야? 이걸 실험한 사람이 아인슈타인이야.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뭘까? 입자수일까 진폭일까? 이 얘기예요. 요걸 가지고 빛이 입자인지 파동인지 실험했고요. 그 결과 빛의 밝기를 결정하는 건 진폭이 아니고 그래서 진폭이 아니고 입자의 개수다. 이걸 증명한 사람이야. 이게 광전인 거야. 됐어? 자, 그러면서 너네가 알아둬야 될 거. 빛이 파동일 때도 빛 에너지를 결정하는 게 있고요. 빛이 입자여도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겠죠. 그 중에서 파동일 때 에너지를 계산하는 방법이 바로 뭐냐면 A제곱 F제곱입니다. A가 뭐야? 진폭이에요.
됐어? F는 뭐야? F는 뭐야? 진동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동수를 크게 해도 에너지가 커지는 거고요. 진폭을 크게 해도 에너지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간 빛이었는데 내가 이걸 눈부신 파란빛으로 바꿨어. 눈부시다는 얘기는 진폭을 크게 했다는 얘기고요. 빨간 빛이었다가 파란빛으로 바꿨다는 것도 진동수를 크게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에너지가 극단적으로 커져요. 그래서 에너지가 커진다는 거야. 자, 근데 빛이 입자일 때 에너지 어떻게 계산합니까? 빛이 입자일 때 에너지를 HF로 계산합니다. H는 플랑크 상수입니다. 얘를 플랑크라는 사람들이 알아내요. 상수값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상수로 그냥 이걸 보시면 되겠죠? 됐어? 네, 플랑크 상수고 얘는 변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빛이 입자일 때 에너지를 결정하는 것보다 F, 진동수만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빨간 빛이냐 파란 빛이냐에 따라서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결정된다. 빨간 빛일 때 에너지는 1이라면 이게 만약에 초록색 빛이라면 에너지는 10일 거야. 그리고 파란색 빛이라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이야. 이런 뜻이야. 근데 눈부신 파란 빛이야 라고 하면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100인데 그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빛들이 여러 개 온 거야. 그래서 한개서 더 눈부셔 보이는 것 뿐이지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값은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이 얘기야. 근데 파동이라면 눈부신 파란빛은 에너지가 더 커져. 흐린 파란빛보다. 맞아? 이거야. 그러니까 밝기를 변화시켰을 때 에너지가 바뀌냐? 안 바뀌냐? 이게 결론이야.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야? 밝기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에너지는 변하지 않았다가 결론이야. 충돌하는 그 순간. 알겠어? 그걸 실험한 게 광전효과인데요. 그 광전효과에서 보시면 실제로요. 얘가 누구냐? 1번. 나트륨. 원자번호 몇 번? 11번. 원자번호 11번이 나트륨이 있는데요. 이 나트륨은요. 양성자를 11개 가지고 있는 원자핵이 있고요. 바깥쪽에 전자가 있죠. 자, 그럼 이 전자가 쉽게 밖으로 튕겨나갈 수 있니? 없어요. 왜? 양성자가 잡아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이죠. 자, 예를 들어서 양성자가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11이라고 치자. 이것 때문에 얘는 탈출 못하고 그 안에서 빼글빼글 돌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얘를 탈출시키려면 어떻게 돼야 돼? 적어도 잡아당기는 이 11보다 더 큰 에너지를 줘서 이 에너지를 끊고 탈출해야 되겠죠. 네. 됐죠? 그러면 이 잡아당기는 에너지를 끊으려면 얘는 외부로부터 엄청나게 센 에너지를 뭐 해야 돼? 얻어야 돼. 누구로부터? 빛으로부터. 됐어? 네, 빛에서 오는 광자를 먹는 거죠. 그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가 흡수합니다. 근데 그 에너지가 1이야. 이거 먹었어. 얘 탈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근데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0이야. 이거 먹었어. 탈출하니 못하니? 해요. 됐어? 그러니까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가 금속마다 다르다. 만약에 얘는 누구니? 칼. 슈미죠. 개새끼가 정신아. 저 새끼는 무슨 과거를 갖대. 칼슘이죠. 원자번호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20번이에요. 너네는 죽고 싶구나 진짜. 그러면 양성자가 20개의 원자핵이 전자를 잡아당겨. 그럼 잡아당기는 힘의 크기가 똑같을까 다를까? 똑같을까 다를까? 나트륨이랑? 다르겠죠. 얘는 더 세게 잡아당기겠죠. 얘는 잡아당기는 힘이 20이에요. 그러면 얘는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얘보다 훨씬 더 큰 힘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금속마다 그 금속에 있는 전자가 밖으로 튕겨나가려고 합니다. 근데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는 다 달라요. 그쵸?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가장 작은 에너지, 최소한의 에너지를 워크 펑션, 그래서 W라고 쓰고요. 이걸 이람수라고 읽어요. 그래서 금속마다, 그 금속마다 이람수가 다 다르고요. 그 최소한 광자로부터 이람수보다 더 큰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를 먹어야만 전자는 뭐 할 수 있다? 탈출할 수 있다. 됐어? 그럼 빛 먹고 전자가 탈출했다고 쳐! 이 새끼한테 탈출했어. 이 새끼를 뭐라 합니까? 빛 먹고 탈출한 전자, 이걸 뭐라 하니? 광전자라고 해. 빛 먹은 전자. 알겠어? 이렇게 광전자가 밖으로 튕겨 나오는 현상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빛 먹고 전자가 튕겨 나오는 현상을 이걸 광전 효과라고 한다. 알겠어? 이 실험을 아인슈타인이 하는 거야.
빈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현상. 됐어? 이걸 실험한다. 정신 차려라. 자, 그러면 여기에 금속 덩어리가 있어요. 자, 금속으로 실험을 했어요. 왜 비금속 안 돼요? 금속들이 전자가 탈출하기 쉬운 자유전자를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됐죠? 이렇게 금속들을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가 열나쓰는 빛을 비추겠죠. 그래서 빈 먹고 전자가 탈출하는 광전효과 실험을 하겠다는 겁니다. 됐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는 구리예요. 구리의 일함수가 예를 들어서 8이라고 치자. 이제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근데 얘한테요 빨간 빛을 주는 거죠. 빨간 빛은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1이라고 칩시다. 됐어? 이 광자를 이 전자가 먹어. 탈출할까 안 할까? 안 해요. 그래서 얘는 광전 효과를 볼 수 없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이 사람이 빨간 빛으로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저 빨간 빛은 지금은 에너지가 작아서 전자를 탈출 못 시켰구나. 그럼 나는 빨간 빛인데 에너지 더 크게 해야지. 만약에 빛이 파동이라면 빨간색인데 에너지 더 크게 하는 방법 어떻게 하면 되니? 밝기를 뭐하게 하면 되니? 밝게 하는 거죠. 밝기를 밝게 하면 진폭이 커지니까 에너지가 뭐 해줘야 돼? 커져야 돼. 됐어? 그래서 빨간 빛인데 지금은 흐린 빨간 빛이야. 지금은 흐린 빨간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에너지가 작아서 광전 효과가 안 일어났구나. 그럼 난 눈부신 빨간 빛을 비춰줘야지. 그래서 빨간 빛의 밝기를 계속 밝게 하는 거야. 엄청 눈부시게 하는 거야. 만약에 얘가 파동이라면 빨간 빛이라도 에너지가 점점 뭐해지니? 커지겠죠. 그러면 어느 순간 얘의 일함수보다 에너지가 더 큰 빛이 만들어져. 그러면 얘가 탈출해야 되겠죠. 그래서 빨간색 빛을 무한대로 밝게 합니다. 전자가 튀겨 나올까 못 나올까? 못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밝기를 조작해도 에너지가 커지지 않네? 원래 파동은 밝기를 조절을 하면 에너지가 뭐 했어야 되는데? 커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네? 이건 파동성이 아니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 그래서 눈부신 빨간 빛을 비추는데도 정신 차려! 광전 효과가 일어나지 않아! 이거 가지고 빛이 파동이 아니구나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됐어? 그래서 확인 실험을 하려고 요번에 초록색 빛을 비춥니다. 초록색 빛은 광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10이에요. 이거 먹으면 탈출할까 안 할까? 하겠죠. 그래서 처음에 아주 눈부신 파란빛을 초록색빛을 비췄어. 광전 효과가 일어나. 전자들이 막 튕겨나와. 됐어? 그러면 요번에는 거꾸로 에너지 줄여봐야지. 그래서 초록색 빛인데 점점 밝기를 줄입니다. 그럼 파동이라면 밝기를 줄이면 줄일수록 진폭이 작아지니까 에너지가 점점 줄어들어야 돼.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전자를 탈출시킬 수 있는 에너지보다 적은 에너지를 가져야 정상이거든. 근데 초록색 빛은요. 아무리 밝기를 줄여도 매 순간 빛이 전자가 뭐한다? 탈출한다. 그럼 밝기로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어? 그래서 얘는 흐린 초록색 빛으로 비춰도 광전 효과가 여전히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파동이 아니라는 거야. 이 짓을 똑같이 파란색으로 해도 눈부신 파란색 빛에서 광전 효과가 나오면 흐린 파란색 빛에도 광전 효과는 여전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파동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밝기에 따라 에너지가 달라지지 않는 파동이 아니라면 뭘까? 입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자가 맞는지 확인해야죠. 그래서 파동이 아니라는 건 증명이 됐으니까 입자라는 걸 확인하는 실험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때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에너지는 뭐되니? 보존됩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 여전히 성립합니다. 그래서 실제로요. 광자가 가지고 온 광자 에너지 예를 들어 초록색 빛을 먹었다고 치자. 자, 근데 전자나 원자처럼 작은 입자들이 존재하는 세계, 그걸 우리가 미시세계라고 합니다. 그 미시세계에서 초록색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얼마냐면 10이거든요. 그러면 이 미시세계에서 전자가 한 번에 먹을 수 있는 광자는 몇 개? 전자 하나가 먹을 수 있는 광자 수는 늘 언제나 한 개입니다. 1대1로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빛이 아무리 많이 와도 전자는 한 번에 광자 한 개밖에 못 먹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자, 그럼 한 개의 초록색 빛을 광자가 먹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먹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10이라는 에너지를 먹었어. 그럼 이 전자는 일단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 얼마 써야 돼요? 8 써요. 그래서 최소
에너지를 일단 쓰겠죠? 8을 써요. 그러면 에너지 얼마 남습니까? 2 남아요. 에너지 보조법칙 성립해야 되니까. 그러면 2라고 하는 이 에너지를 뭐 할 때 쓸까? 이게 바로 탈출한 후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예요. 됐어요. 요식을 만든 사람이 아인슈타인입니다. 이게 광전효과 공식이에요. 이게 광전효과 공식입니다. 되겠어? 자, 그래서 광전효과에서는요, 정신 차려. 너네 이번에 시험 가서 물리 성적 안 좋으면 다행히 다 안 할 거야. 자, 실제로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에서 이함수를 뺀 만큼이 운동 에너지가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 네. 그리고 광자의 에너지는 어떻게 구하냐면 HF 구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HF-W가 2K야 이렇게 바꿔도 무방해. 무슨 말인지 알지? 자, 근데 너네 1차 함수 수학 시간에 그리죠? Y는 AX 플러스 B 요 함수를 그렸다고 치자. 요렇게 그렸어. 자, 그랬을 때요. 됐죠? 네. 여기에는 A는 기울기고 B는 Y 절편이고 아시죠? 자, 요걸 그대로 바꿀 거예요. 여기가 Y축, 여기가 X축이었는데 아인슈타인은 이걸 그대로 바꿔요. X축은 진동수, Y축은 운동의 에너지로 바꿔요. 맞아? 그러면 이것도 그렇게 바꿔보자. 그러면 운동 에너지는 HF 빼기 W 여기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게 불이라는 금속이라면 이때 이 기울기가 뭘까? 플렁크 상수예요. 됐어. 이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렁크 상수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값이 뭘까요? 이함수의 음수값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함수는 절대값입니다. 되겠어? 이게 불일 거예요. 그리고 X절편에 해당되는 요게 뭐냐면 탈출하기 위해서 이함수를 갖는 최소한의 진동수. 됐어? 적어도 요만큼의 진동수 이상의 빛을 먹어야만 탈출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거거든요. 됐죠? 그래서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거를 문터 진동수 또는 한계의 진동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면 이게 불이라고 치자. 철을 그려. 철 금속에서의 이함수를 이제 내가 이 그래프로 그릴 거예요. 뭐는 어떻게 돼요? 기울기는 나타야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같고요. X절편과 Y절편이 달라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면 이런 식의 느낌으로 그려지죠. 이런 식이에요. 됐죠? 그래서 금속마다 탈출하기 위한 최소한의 진동수의 값은 다를 수 있어. 그거에 따라 이함수도 다르겠죠. 하지만 절대로 바뀌지 말아야 되는 건 그래프의 기울기, 플랑크 상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야. 예를 들어서 구리의 문턱 진동수를 우리는 10으로 보자. 철의 문턱 진동수를 우리가 20이라고 하자. 적어도 얘는요, 진동수가 20 이상의 빛을 먹어야만 탈출해. 이런 뜻이야. 얘는 진동수가 10 이상의 빛을 먹어야만 탈출해. 근데 내가 진동수가 15인 빛을 먹었다고 치자. 그러면 진동수가 15인 빛을 주면 구리 전자는 탈출하니 안 하니? 탈출해서 이만큼의 운동 에너지를 가져. 근데 철은 탈출하니 안 하니? 안 해요. 그래서 얘는 탈출하지 않으니까 운동 에너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점성처럼 나와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를 다 점성으로 그립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나타낸 광전효과 그래프는 이렇게 그리는 거다. 그래서 그래프의 기울기는 플랑크 상수이기 때문에 모든 분들도 다 같아야 된다. 절대 바뀌지 않는다. 2년 전에 언니가요, 이거 가지고 실험했어요. 광전효과 실험. 빛의 파동성을 실험한 아이는 이중슬리 실험합니다. 빛의 입자성을 실험한 아이는 광전효과 실험을 합니다. 광전효과 실험을 했을 때 금속마다 문턱 진동수를 확인합니다. 이게 화학에서 배운 주기율표에서 금속의 위치와 관계 있을까?
실험한 거예요. 그 누나는 관계성을 못 찾았습니다. 관계성을 못 찾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관계성을 찾아보시면 되겠죠. 그걸 찾고 못 찾고가 아니고 그걸 찾으려고 어떤 실험을 했느냐가 더 중요하거든요. 그 누나는 그 관계성을 못 찾았어요. 근데 세종과는 지금 다릅니다. 그걸 주기율표상의 금속들에 대해서 족과 주기의 위치 관계를 그걸 해석하려고 했던 게 되게 새로웠던 거거든요. 그래서 갔어요. 그 누나는 세종 갖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종이 아니고 한성을 간다면 똑같은 주제라도 한번 써봐도 무방해. 되겠냐? 네. 그래서 236페이지에 있는 그 그래프가 지금 선생님이 그린 이 그래프인 거죠. 보여? 236페이지에 그 그래프 보여? 이거라고요. 광전효과 그래프라고요. 알겠어? 자,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게 아인슈타인이야. 그래서 얘는 파동성으로는 광전효과가 일어나는 과정을 설명할 수 없다. 그럼 뭘로 설명해야 되냐? 그걸 입자성으로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입자성으로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자, 보면 여기에 구리가 이렇게 있어요. 구리가 이렇게 있는데 구리에는 자유전자가 드글드글해서 이 전자들을 탈출시킬 거야. 그럼 이제 잘 생각해봐. 자, 내가 여기다가 초록색 빛을 쏘일 거야. 초록색 빛은 에너지를 씹가지고 있는 광자들의 무리야. 됐죠? 그리고 얘가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람수는 8이라고 치자. 그러면 초록색 빛을 쏘이는 순간 전자들은 막 탈출해. 근데 보면 초록색 빛도 흐린 초록색 빛이 있고 눈부신 초록색 빛이 있지. 이 차이가 뭐라고? 이 차이가 입자로 얘기하면 뭐라고? 광자성. 그러니까 흐린 빛은요. 이때 광자가 몇 개 온 거냐면 광자가 1개 온 거야.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됐죠? 얘가 눈부신 초록색 빛은 광자가 몇 개 온 거냐면 100개 온 거야. 그럼 보면 내가 흐린 빛을 쏘이던 눈부신 빛을 쏘이던 광전효과는 다 일어나. 근데 차이점이 뭘까? 차이점이 뭘까요? 맞아요. 빛 먹고 탈출한 전자의 개수가 달라요. 얘는 광자가 1개 오기 때문에 탈출시킬 수 있는 전자가 몇 개다? 1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자가 달랑 1개만 탈출하죠. 얘는 몇 개 탈출할까요? 100개 탈출시킬 수 있어요. 광자가 100개 오잖아요. 그래서 근데요. 내가 밝기를 조금씩 높일 거야. 근데 조금씩 높일 때마다 탈출하는 전자의 개수를 보니까 이 전자가요. 그래서 1개, 10개, 100개는 탈출하지만 1.5개 이런 식으로 탈출하진 않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요. 실제로 우리가 이 탈출 전자 몇 개 있어? 이거 어떻게 알아? 탈출한 전자수 어떻게 알았을까? 이 새끼는. 이 실험을 뭘로 했냐면 여기 금속부가 있어요. 금속부가 있고요. 여기 금속 판때기가 있어요. 이 새끼는요. 뭐 한 거냐면 여기다가 빛을 비춰요. 그럼 여기 있던 자유전자들이 빛 먹고 뭐합니까? 탈출합니다. 그래서 탈출하게끔 회로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여기서 전자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죠. 원래는 이렇게 되면 여기에서 전류가 흘러 안 흘러? 안 흘러요. 왜? 전선 끊어져 있잖아요. 스위치가 열린 상태야. 그러면 저기서는 전류가 흐를 수 없죠. 근데 실제 전류가 흘러요. 왜? 여기서 탈출한 전자가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튀어나오기 때문이야. 됐어? 그래서 전자가 건너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자들이 흐릅니다. 그 전자의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뭡니까? 전자의 개수를 측정할 수 있는 거 뭘까요? 전류입니다. 우리 1A라고 하는 세기가 전류가 흐르는 우선 1초라는 시간 동안에 무려 625, 18개 다시 말해서 1쿨롬의 전혀가 움직이는 세기라고 하잖아. 맞아요? 네. 그래서요. 실제로 전자가 몇 개 지나가고 있느냐 그거 전류의 세기 보면 알아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1A 지나가 2A 지나가 밝기를 점점 증가시킬수록 전류의 세기가 뭐해질까요? 세집니다. 지나가는 전자수가 늘어요. 맞아. 자, 예를 들어서 1A라는 걸 우리는 쉽게 전자 1개라는 뜻으로 한다면 얘는 전자가 100개 지나가니까 100A일 거 아니야. 근데 꼬맹아
실제로요. 여기서 1.5A 이런 게 안 생겨. 2.7A 이런 게 안 생겨. 실제로 내가 밝기를 조금씩 증가시킬 때 1A, 2A, 3A라고 하는 자연수의 배율만큼 늘어나. 0.5 이런 게 없어. 왜요? 실제로 광자도 입자니까 개수가 자연수의 배율이야. 광자가 1.5개 이런 게 없다는 얘기야. 알겠어? 그래서 여기서 튀겨나오는 전자의 개수가요. 자연수의 배율에 의해서 증가하는 걸 통해서 아 실제로 광자는 입자이구나. 그래서 몇 점 이런 거 존재할 수 없구나. 이거 확인한 사람이야. 되겠어? 이렇게 얘기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전자가요. 하나도 빠짐없이 다 와야 이 실험을 완성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전자가 잘 건너올 수 있게끔 전압을 걸어야죠. 여기 무슨 거 걸어야 되니? 플러스. 여기 무슨 거 걸어야 되니? 마이너스. 그래서 건전지를 이 방향으로 걸어야 됩니다. 됐어? 건전지를 이 방향으로 걸어야 튕겨나오는 전자를 하나도 버리지 않고 다 받을 수 있죠. 됐죠? 자, 이 방향으로 전압을 걸어놓은 걸 우리가 멋진 말로 순방향 전압을 걸었다 이렇게 얘기해. 알겠냐? 그래서 전자를 받는 거죠. 그래서 흐리는 빛보다 점점 밝은 빛으로 할 때 넘어오는 전자수가 많은 거, 전자의 개수가 증가하는 걸 확인했다. 이걸 통해서 밝기는 광자의 개수다라는 걸 알았어요. 되겠어? 자, 그럼 이 사람은 아인슈타인이잖아요. 성격이 별로 안 좋아요. 이 새끼는 이걸 뒤집어요. 그러니 순방향이 아니고 무슨 방향? 역방향 전압을 걸겠다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실제로 전압을 역방향 전압을 걸어서 어떤 실험인가를 하고 싶어 해요. 무슨 실험을 하고 싶어 했을까? 역방향으로 걸면 알 수 있는 게 뭘까? 맞아요. 실제로요. 흐린 초록색빛하고 눈부신 초록색빛이 더 밝아졌으면 이게 파동이면 에너지가 커졌어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커지면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뭐 해야 돼요? 커져야 되잖아요. 그럼 정말 커질까? 그거 확인해야죠. 되겠어? 그걸 실험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걸 끊임없이 확인하는 실험을 계속 만들어서 합니다. 그랬을 때요. 이 사람은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는데요. 이제 물투에 있는 내용이에요. 보시면 X축은 전압입니다. Y축은 전압입니다. 자, 여기에서 원점을 기준으로 얘가 플러스 1V, 플러스 2V, 플러스 3V 이런 식으로도 만들어지지만 마이너스 1V, 마이너스 2V, 마이너스 3V 이런 식으로도 만들 수 있죠. 근데 우리 볼트의 원래 뜻이 뭐예요? 내가 너네들한테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전압의 원래 뜻은 뭐예요? 줄퍼 플루, 전이라고 그러죠. 에너지죠 사실은. 1줄, 2줄, 3줄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거잖아요. 에너지는 벡터야 스칼라야? 에너지는 방향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에너지는 스칼라예요. 그럼 방향성이 없는데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가 뭘까? 스칼라는요.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방향으로 쓰지 않고 어떤 의미로 써요. 이때 플러스 볼트는 순방향 전압이라는 뜻이에요. 마이너스 볼트는 역방향 전압이라는 뜻입니다. 이해돼요? 하겠어요? 얘는 역방향으로 걸어서 건전지 하나 넣었을 때 건전지 2개, 건전지 3개, 건전지 4개, 건전지의 개수 점점 증가시켜요. 됐어? 이때 나타나는 효과를 보겠다는 거죠. 근데 잘 보세요. 초록색 빛을 쏘는 데가 초록색 빛은 광자가 에너지를 싣가지고 와요. 됐니? 초록색 흐린 빛이 있고 눈부신 빛이 있다는 얘기는 광자가 한 개냐, 광자가 몇 개냐 이 차이예요. 하지만 전자는요. 무조건 광자를 하나밖에 못 먹어요. 그러니까 초록색 빛을 먹은 모든 전자들은요. 에너지가 10인데 구리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에너지를 얼마예요? 8. 그러면 운동 에너지 얼마가 필요하니? 2 갖고 나와요. 눈부신
그렇지 2야. 됐어? 그러면 이렇게 전자가 여기서 이렇게 튀겨 나오려고 하는데 역전압을 걸었으니까 이쪽을 마이너스로 온 거야. 이쪽을 플러스로 만든 거야. 그러면 전자가 튀겨 나오려고 하는데 얘가 뭐하니? 오지마! 그리고 밀어. 차원에는요. 건전지가 하나일 때는 오지마! 라고 미는 힘이 약해. 그러니까 운동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자가 무시하고 그냥 튀겨 나오죠. 전류가 흘러요. 그래서 건전지를 2개, 3개 증가시킨다고요. 그러다 보면 오지마! 라고 하는 힘이 세지겠죠. 그 힘이 뭐랑 같아지는 순간? 뭐랑 같아지는 순간? 운동 에너지랑 같아지는 순간 이 새끼가 넘어올 수 있는 힘이 그때부터 넘어와요. 됐어? 그래서요. 실제로 맨 처음에 초록색빛을 비춰서 맨 처음에 1A의 전류가 흘러. 근데 내가 역전압을 점점 거니까요. 얘가 역전압이 2V일 때부터 얘가 못 넘어와. 그러면 얘가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얼마나 할 거야? 2V에 해당되는 운동 에너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해돼? 이해돼? 근데요. 흐린 초록색빛과 눈부신 초록색빛의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광저수가 다르니까 뭐가 달라? 탈출한 전자수가 달라요. 그러니 흐린 빛일 때는 1A였어. 눈부신 빛일 때는 얼마야? 100A야. 그러면 눈부신 빛일 때는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얘는 파동이라는 거거든. 빛의 세기가 세졌는데 에너지가 커지면 파동이잖아. 그럼 정말 파동일까? 확인해서 눈부신 빛일 때도요. 초록색 빛일 때 정지전압을 걸었어. 몇 볼트에서 멈출까? 정확하게 2V 같은 볼트에서 멈춰요. 에너지가 어땠다는 거야? 같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밝기가 에너지의 크기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거죠. 이해합니까? 정말 아인슈타인스럽죠. 이런 실험을 설계한 거예요. 이게 영재성입니다. 그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소서에서. 그래서 뭔가를 알아낼 수 있는 가장 심플한 방법, 자기만의 방법, 실험 설계, 이걸 보여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지전압의 크기가요. 이거를 이제 전자들이 못 넘어오게끔 하는 전압, 그걸 멋진 말로 정지전압이라고 합니다. 이 정지전압의 크기가 그 빛을 먹고 튕겨 나오는 전자들의 운동에너지 크기와 같아. 그래서 근데 흐린 초록색 빛이나 눈부신 초록색 빛이나 얘네들의 정지전압이 똑같은 걸 봐서 빛의 밝기는 에너지의 크기에 영향을 주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죠? 그럼 파란색 빛을 먹어볼까? 파란색 빛은요. 에너지가 100이야. 그러면 이 함수가 8이니까요. 탈출한 후에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얼마 되니? 90이에요. 그러면 얘가 못 건너오기 위해서 필요한 정지전압은 그게 훨씬 크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흐린 파란색 빛을 먹을 아이의 정지전압이 그냥 3이라고 치자. 되겠어? 눈부신 파란색 빛을 먹을 아이는 정지전압이 얼마니? 여전히 3이야. 되겠어? 그러니 밝기를 변화시켜도 에너지의 크기를 변했다 안 변했다? 안 변했다. 단지 탈출하는 전자의 개수만 뭐했다? 늘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색깔이 같을 때는 에너지의 크기가 달라지지 않고 단지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광자들의 개수만 증가하는 거다. 알겠습니까?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빛은 다른 물질과 충돌하는 그 순간에는 파동이 아니고 입자다. 알겠냐? 그럼 들은 이제 거꾸로. 자, 시험에서는요. 요게 수능이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같은 빛인 거 찾아라. 못 찾으면 돼요. 같은 색깔의 빛인 거 찾아라. 못 찾으면 됩니다. 정지전압이 같은 데 찾으면 되죠. 되겠어? 그러면 1A와 100A의 차이점은 뭐냐? 빛의 밝기 차이라는 거죠. 눈부신 빛, 흐린 빛. 알겠습니까? 이 얘기하는 거고요. 이때 정지전압의 크기 차이가 뭐다? 빛이 가지고 있는 초록색빛과 파란색빛의 에너지 차이이자 튕겨나온 광전자의 운동 에너지의 크기다. 알겠어? 그러면 실제로요.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은 2라고 하자. 그러면 탈출한 후에 전자가 가지고 있는 실제 운동 에너지는 얼마냐? 이런 게 물어봐요. 자, 그러면 얘 정지전압이 2V라고 치자. 됐어? 그럼 전자 하나가 가지고 있는 실제 에너지. 2V라는 거의 진짜 뜻은 뭐예요? 1쿨롬이라면 2줄의 에너지를 가지고 이 뜻이죠. 근데 얘는 1쿨롬이 아니잖아요. 됐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2줄의 에너지를 가져. 그럼 2쿨롱이면 2배, 3쿨롱이면 3배, Q쿨롱이면 Q배의 에너지를 갖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탈출한 존재의 에너지는 2 곱하기 2V만큼이죠. 맞아. 그래서 실제의 운동 에너지를 계산할 수 있고, 알겠니? 정지전압을 통해서. 그렇죠? 이런 얘기야, 이런 얘기. 되겠어? 네. 자, 그래서 보시면 지금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거 하나하나 확인하자. 자, 너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233페이지 됐죠? 거기에서 광전류라고 하는 Y축의 의미 빛의 세기죠. 그 다음에 정지전압의 의미 됐어? 운동에너지의 크기죠. 됐어? 이거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넘어오시면 234페이지에 가장 밑에 있는 그림이 실제로 아인슈타인이 광전효과 실험했을 때 사용한 도구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되겠죠? 우리는 지금 저거 어디에 써요? 아인슈타인이 저 광전효과 씁니까? 저게 태양전지예요. 저게 태양전지입니다. 됐어? 태양광 발전을 이걸로 합니다. 실제로요. 태양광 발전을 실제 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가로등입니다. 가로등은요. 실제로 햇빛이 비치는 낮 동안에는요. 밝기를 감지하는 조도 센서가 있어요. 걔가 빛이 밝으면 여기 스위치를 열어버려요. 여기 스위치를 엽니다. 그래놓고 그 밝은 빛이 여기서 전자를 탈출시키는 뭐만 일어나게 해? 광전효과만 일어나게 합니다. 그러면 여기 전자들이 막 모이겠죠? 근데 스위치가 열렸으니까 흐르지 못하죠. 여기는 전자들이 빠져나가니까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뜨겠죠? 그래서 이 자체가 뭐가 되니? 건전지가 된다고요. 이게 태양광 전지예요. 간단하잖아요. 그랬다가 어느 정도 밝기가 돼서 낮에 이제 해가 점점 지면 밝기가 어두워지잖아요. 그럼 스위치가 닫힌다고요. 조도 센서가. 됐어? 그러면 여기에 모아놓은 전자가 뭐합니까? 흐르죠. 그랬을 때 여기가 뽑아져는 거예요. 여기서 불켜져요. 이게 가로등이에요. 됐어? 그래서 낮 동안에는 태양전지에다가 전자를 모았다가 밤이 되면 그거가 가로등으로 불킵니다. 됐어? 그래서 우리나라 가로등에 보시면 태양 전지판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발전소에서 전기 쓰지 않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요. 근데 걔네들이 낮 동안에 광전 효과를 통해서 얻어낸 그 전기 에너지가요. 쓰고도 남아요. 그래서 거꾸로 우리나라 가로등들은요. 자, 거꾸로 발전소에다가 전기 에너지를 수출합니다. 수출해줘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게 바로 광전 효과를 이용한 거다라고 하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고, 옆에 있는 235페이지의 그림이 뭐냐면, 자, 거기에 문턱그라고 하는 이람수가 나와 있어요.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작으면 넘지 못한다. 그런 그림을 묘사해서 그린 거고요. 맨 밑에 있는 그림은 광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이람수보다 크기 때문에 건너갈 수 있다. 이때 광전 효과가 일어난다. 라는 얘기가 그려져 있고요. 옆에 보세요. 235페이지의 오른쪽에 보시면 각각의 금속마다 이람수가 나와 있어요. 됐죠? 검색해 보지 않으셔도 이 정도의 그림입니다. 이거를 주기율표 상에서 각각의 원자의 특성으로 설명하려고 누나는 노력했는데 그거를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알겠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넘어가. 236페이지 보면 금속마다요. 가운데 있는 그래프요. 자, 그래프의 기울기 플랑크 상수는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기울기는 달라지지 않고요. 단지 문턱 진동수의 크기만 다르다라고 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시면 이러한 광전 효과를 이용해서 우리가 태양광 발전이라는 거 하고 가로등에서 사용하는데 뿐만 아니라 어디서 그 원리를 이용하는 거냐면, 그래서 전자가 빛 먹고 탈출하면 어떤 빛을 먹었느냐에 따라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다 달라지죠.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를 이용해서 우리는 CCD 카드라고 하는 걸 만듭니다. CCD 장치를 만드는데 이게 전자집합 소자라고 하는 이름의 준말이에요. 뭐냐면 실제로 얘네들이 제가 사진을 찍을 때요. 여기 디카 피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여기에서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색깔들이 다 나오면 칼라 사진 찍잖아요. 우리는 흑빛 찍잖아요.
됐죠? 칼과 사진을 찍을 때 도대체 여기 있는 걸 흰색이라는 걸 어떻게 인지할까요? 이 CCD 카드가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실제로 여러분을 찍을 수 있다는 건 너네 몸에서 빛이 반사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걸 찍는 거예요. 근데 빨간색 빛을 반사했을 때와 초록색 빛을 반사했을 때 그 빛을 여기 있는 전자가 감지해서 먹고 튀겨나와요. 근데 빨간색 빛을 먹고 튀겨나온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와 초록색 빛을 먹고 튀겨나온 전자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의 크기가 뭐하니? 다 달라. 그래서 그 운동 에너지의 크기만큼 층에서 그 전자들을 걸러내. 그 중에서 빨간색 빛을 먹고 탈출한 전자들이 그 부분에 몇 개 있다. 초록색 빛을 먹고 탈출한 전자가 몇 개 있다. 이걸 합성해서 색깔을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게 CCD야. 되겠습니까? 네. 이렇게 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장치입니다. 되겠냐? 네. 그래서 우리는 그게 239페이지에 예쁘게 되어 있어요. 색깔별로 층층이 걸러낸다. 그래서 그걸 합성해서 원래 색깔을 만들어낸다. 알겠습니까? 이게 CCD의 원리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죠? 자, 240페이지. 문화가 했던 실험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던 검정기 이용하는 겁니다. 이게 광전효과 실험입니다. 선생님 말씀드렸죠? 검정기는 같은 극으로 위아래 극이 형성되어 있을 때 어떤 물질의 정기적 현상을 검사할 수 있어 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도 플러스 극이면 아래도 무슨 극? 플러스 극이어야 어떤 물질을 갖다 댔을 때 얘가 저기 뛰어 안 뛰어? 얘 무슨 극이야? 얘보다 쟤가 더 세? 아니면 얘가 더 약해? 이거 확인할 수 있는 게 검정기고요.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검정기는 위아래의 극이 반드시 같은 극으로 대전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습니다. 자, 검정기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아는 대로 다 얘기해봐. 이게 7년 전 과거 문제였습니다. 검정기를 위아래를 같은 극으로 대전시킬 수 있는 방법 얘기. 자꾸 얘기해보고 틀리셔야 됩니다. 그냥 앉아있으면 의미 없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것처럼 대전체를 근처에 갖다 대고 손가락 갖다 댔다 동시에 치우면 같은 극이 됩니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요. 중성인 검정기에다가 플러스 대전체를 아예 붙여버리는 거예요. 붙이는 순간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 한 번에 갖다 놓어요. 알겠습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중성인 검정기에다가 엄청 센 빛을 비춰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검정기의 금속판과 금속판이 금속이죠. 여기는 전자가 빛 먹고 뭐 할까요? 추가하겠죠. 그러면 얘가 플러스겠죠. 알겠습니까? 광전효과 이렇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요. 이람수가 아까 써져 있는 것처럼 4.2, 뭐 2점 얼마 이렇게 되는데요. 가시광선 빛을 쏘이면 전자들이 그만큼의 광자들이 그만큼의 에너지를 못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가지고 있었으면 검정기를 꺼내면 무조건 플러스 대전되어 있었어야 정상이잖아. 그렇지 않단 말이야. 가시광선은 실제로 여기에 있는 금속의 전자를 capture시킬 만큼의 광자가 에너지를 못 가집니다. 그래서 최소 자외선 정도의 에너지를 비춰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광전 효과를 실제로 이렇게 금속에다가 빛을 비춰가지고요. 전자가 탈출해서 다리가 벌어지는 실험? 잘 안 돼요. 그래서 그 누나는 어떻게 했냐면요. 중성인 검정기에다가 털가죽으로 비빈, 그래서 털가죽으로 비빈 다른 금속판을 여기다 올리는 거죠. 그러면 얘는 털가죽으로 비볐기 때문에 뭐가 되니? 마이너스. 그렇게 돼요. 그럼 갖다 붙였으니까 얘도 마이너스, 얘도 뭐가 되니? 마이너스. 이거 맞춰요. 그래서 이렇게 놓고요.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될까? 이 상태로 가만 놔두면 점점 전자가 공기 중으로 날아가죠. 방전돼요. 그래서 점점 다이가 말까? 붙어버려요. 중성되니까. 그렇게 방전이 완벽하게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재는 거야. 그게 자연 상태에서 방전되는 속도야. 그래서 그려놓고 이제 얘를 어떻게 합니까? 밀폐된 공간에다가요. 또는 그냥 공기 중에 방치했대요. 이미 공기 중에서 방전되는 효과는 확인했으니까. 됐죠? 그리고 나서요. 여기다가 자외선을 쏘는 거예요. 다행히도 코로나 시대라서 자외선 살균수 도끼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여기다가 자외선을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빛들은 차단하기 위해서 아까 실험할 때도 형광등 다 끄고 그리고 실험하는 거거든요. 자외선만 이 안에다가 이렇게 설치해서 그것만 비추는 거야. 그러면 이 자외선의 빛을
S를 먹고 여기 있는 전자가 탈출했다면 자연 상태에서 방치했을 때 얘가 방전되는 효과보다 다리가 오므라지는 속도가 훨씬 더 뭐야 돼? 빨라야 돼요. 그래서 그 시간 차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지 그거 확인하는 시간을 했고요. 이때 이 금속판이 철일 때, 나트륨일 때, 알루미늄일 때 그래서 광전 효과가 일어나는 속도를 보는 겁니다. 되겠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야. 어떤 것이 더 잘 되는지 알겠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금속의 일함수의 크기를 대소 비교하고요. 인터넷에서 얻은 결과와 같은 결과가 나왔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실험들을 했단 말이야. 알겠니? 이런 것들. 그래서 그 실험의 베이스가 되는 게 240페이지 내용이다. 그래서 240페이지 내용을 좀 보시면 되고요. 이때 백열등을 사용하는 이유가 뭘까? 자외선등, 백열등, 자외선등은 자외선만 나오죠. 백열등은요 태양하고 똑같아서요. 자외선, 가시광선, 적외선 다 나옵니다. 그래서 가시광선만 나오진 않아. 형광등은 가시광선만 나와요. 그래서 걔는 선 스펙트럼이 나온 건데요. 얘는 태양과 똑같이 연소 스펙트럼이 나와요. 되겠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험하는 방법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실험을 해봐도 된다. 자, 244페이지죠. 차 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많지 않습니다. 244페이지 1번부터 10번까지 해.